여러분, 제 손에 들린 이 종이 한 장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제 꿈을 산산조각 낼 뻔했던 수천 달러짜리 정의 요금 고지서입니다. 온실만 있으면 사계절 내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냉수마찰 같았습니다. 정말 크게 실망했어요. 이건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제 열정과 시간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광기 넘치는 도전의 시작이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절망을 딛고 온실 안에 또 다른 터널을 만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온실 운영에도 아주 큰 힌트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토마토를 따고 한겨울에 푸릇푸릇한 샐러드를 식탁에 올리는 상상.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꽤 큰 비용을 들여 온실을 지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에 튼튼한 구조로 만들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 하나면 충분할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어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겨울이 닥치자 제 꿈은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온실 안의 온도는 곤두박질 쳤고 저는 히터를 최고 단계로 올릴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결정이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의 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전기 요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 찍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계산이 잘못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력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계량기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온실에서 밤새도록 돌아가던 작은 전기 히터였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그렇게 엄청난 전기를 소모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단순한 취미 생활에 수천 달러를 태워버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거죠. 비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킬로와트 단위로 사용량을 계산해보니 온실 하나가 저희 동네 작은 가게 하나만큼의 전기를 쓰고 있더군요.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이 아까운 것을 넘어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자급자족의 삶을 꿈꾸며 시작한 일이 오히려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주범이 되어버린 셈이니까요.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의 그 무거운 침묵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온실 프로젝트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포기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저를 실망시킨 것은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의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기 히터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었고 온실 전체를 균일하게 데워주지도 못했습니다. 히터와 가까운 식물들은 잎이 말라갔고 구석에 있는 식물들은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었죠. 심지어 몇몇 어린 모종들은 밤사이의 냉해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돈은 돈대로 쓰고 소중한 식물들은 식물대로 잃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재정적인 실패일 뿐만 아니라 원예가로서의 근본적인 실패였죠. 꿈의 공간이었던 온실이 이제는 실패의 상징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온실을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온실을 볼 때마다 속이 쓰렸고 그냥
다 잊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제가 꿈꿨던 그 미래를 이깟전기 요금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저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들을 하나씩 목록으로 만들었죠. 첫째, 단열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온실의 벽은 꽤 튼튼했지만 열 손실이 일어나는 작은 틈들이 너무 많았어요. 둘째, 기후를 너무 얕봤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겨울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웠습니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데 비효율적인 난방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전기 히터는 가장 손쉬운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이렇게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나니 해결책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똑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탐정처럼 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온실 단열과 난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해외의 농업 포럼, 유튜브의 자급자족 채널, 대학교의 연구 논문까지 닥치는 대로 읽고 시청했죠. 세상에는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그들이 시도했던 창의적인 방법들도 무궁무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 노트에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저에게 새로운 영감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단열 보강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뽁뽁이, 즉 버블랩을 온실 내벽 전체에 붙이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온실은 규모가 꽤 커서 작업량이 만만치 않았고 미관상으로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이중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로 교체하거나 특수 단열 필름을 시공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것은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난방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장작을 떼는 로켓 매스 히터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한번 불을 떼면 그 열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효율이 아주 높았죠. 하지만 이것은 설치가 복잡하고 화재의 위험도 있으며 매일 장작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퇴비를 이용한 발열 난방은 매우 친환경적인 아이디어였지만 대규모의 유기물이 필요하고 온도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난방 시스템은 가장 이상적이었지만 초기 설치 비용이 제 예산을 훌쩍 뛰어넘었죠. 모든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었고 제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열 질량, thermal mass 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 동안 태양열을 흡수해서 저장했다가 밤에 서서히 방출하는 원리였죠. 물이나 돌, 흙처럼 비열이 높은 물질을 온실 안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온도 조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으로 칠한 큰 물통들을 온실 북쪽 벽에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밤의 최저 기온을 몇 도나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꼭 복잡하고 비싼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거대한 온실 전체의 공기를 무식하게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에너지를 허공에 쏟아붓는 것과 다름없었죠. 핵심은 바로 식물 그 자체를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실 전체가 영상 10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식물의 뿌리와 잎이 주변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 즉 미기후 마이크로클라이밋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온실 전체를 난방할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물들을 위한 아늑한 침실을 만들어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한 해외 원예 포럼의 낡은 게시물에서 운명처럼 한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온실 속의 낮은 터널, Low Tunnel in a Greenhouse. 말 그대로 이미 있는 온실 안에 작물 베드를 따라 더 작은 미니 터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중으로 보호막을 만드는 거죠. 그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다. 바로 이거였어요. 이 방법은 제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설치가 간단하며 열 질량의 원리와 미기후 조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당장 이 방법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계획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먼저 저렴한 PVC 파이프를 몇 개 사서 반원 형태로 구부려 활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대들을 작물베드 양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꽂아 터널에 뼈대를 세우는 것이었죠. 그 다음 낮에는 빛이 잘 통하고 밤에는 보온 효과가 있는 농업용 부직포나 비닐을 그 위에 덮어주면 끝나는 작업이었습니다. 설계도를 그릴 필요도 없을 만큼 단순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자재 목록을 작성하고 다음 날 바로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터널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저만의 아지트를 만드는 기분이었죠. PVC 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땅에 깊숙이 박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꺼운 비닐을 덮고 벽돌이나 흙주머니로 가장자리를 단단히 고정하여 바람이 들어갈 틈을 막았습니다. 온실 안에 저만의 작은 온실이 하나 더 생기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하는데 반나절도 채에 걸리지 않았고 비용은 몇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수천 달러짜리 전기 요금 고지서와 비교하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죠. 이 온실 속 터널의 과학적 원리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낮 동안 온실 안으로 들어온 태양열은 1차적으로 온실 전체의 공기를 듭니다. 동시에 땅과 작물 베드 역시 열을 흡수하여 저장하게 되죠.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땅은 저장했던 열을 서서히 방출합니다. 이때 내부 터널이 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외부 온실과 내부 터널 사이의 공기층이 마치 이중창처럼 강력한 단열층을 형성하여 외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터널 내부의 온도는 영상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매우 효율적인 패시브 난방 시스템인 셈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의 밤, 저는 기대와 긴장 속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온도계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터널 안에, 다른 하나는 터널 밖 온실 공간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온실로 달려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터널 밖 온실의 온도는 영상 2도까지 떨어져 있었지만 터널 안의 온도는 무려 영상 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외부와 6도나 차이가 나는 것이었죠.
단지 비닐 한 겹을 더 쳤을 뿐인데 식물들에게는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해낸 겁니다. 이 작은 성공은 저에게 엄청난 자신감과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난방비 걱정에서 해방되자 제 상상력은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겨울을 버티는 수준을 넘어 훨씬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작물 재배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영상 초반에 말했던 진짜 광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더 이상 비용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실의 모든 공간을 활용하여 제가 꿈꿔왔던 모든 종류의 식물들을 키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 시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내내 제 심장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곧바로 종자가게로 달려가 그동안 키워보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씨앗들을 잔뜩 사들였습니다. 추위에 강한 각종 잎 채소는 기본이고 이른 봄에 수확할 토마토와 고추 모종을 위한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레몬나무나 파파야 같은 아열대 작물에도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터널 안에 안정적인 미기후는 이런 까다로운 식물들에게도 훌륭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제 온실은 이제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이 공존하는 놀라운 실험실이자 식물원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신나지 않나요? 새 시즌의 첫 파종일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터널 안에 부드러운 흙에 작은 씨앗들을 하나씩 심으면서 저는 몇 달 전에 절망감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대를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제 자신을 위한 의식이자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작은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흙냄새와 함께 피어오르는 희망이 온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저의 온실 운영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극심한 한파가 몰아치는 날에만 최소한의 난방을 보조로 사용할 뿐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과 땅, 그리고 이중 터널 시스템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예상되는 정의 요금은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실패를 통해 배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연에 맞서 싸우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태어난 제 온실을 둘러보시죠. 중앙에는 저의 희망이 담긴 이중 터널이 늠름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서는 작은 새싹들이 세상을 향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활기차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작물들이 자라나게 될까요?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올 시즌은 정말 광기 넘치는 상상 이상의 시즌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이 작은 천국에서 저는 제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것입니다. 결국 수천 달러짜리 정의 요금 청구서는 저에게 실패가 아닌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무작정 돈과 에너지로 자연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대신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간단한 디자인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죠. 온실 안에 터널을 하나 더 만드는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온실 생활이나 텃밭 가꾸기에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온실 고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온실 실험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